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15년 주기로 반복되는 신도시 비리 역사를 재조명한 한국일보 손효숙 기자와 박서영 데이터 분석가의 기사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개발 잔혹사가 재현됐습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벌어지고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여를 거슬러 올라가면 참여정부의 2기 신도시 사태가 그랬고요. 그로부터 다시 15년여를 올라가면 노태우 정부 시절 1기 신도시 사건도 비슷했습니다. 폭등한 집값과 공급 부족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공급책 신도시들은 결국 투기 세력에 점령당하고 말았죠. 이 사건들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로 집값이 폭등해 정부가 신도시 조성을 발표하면 지역에서 투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그 이면에는 개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직원의 일탈이 있습니다.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 정부가 대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투기 사범을 적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잡히지 않고 나빠진 민심은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폭등하게 되면 신도시를 발표하고 또 신도시 발표 이후에는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투기가 극성한 이후에는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 잔혹사는 언제 시작됐고 또 어떻게 끝날까요? 신도시 건설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인 것은 바로 노태우 정부입니다. 1988년에서 1989년 사이 전국 평균 땅값은 각각 29.5%와 23% 급등했습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값은 1년 사이 무려 41%나 치솟았습니다. 바로 그때가 86년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88년 올림픽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급등하자 노태우 정부는 이른바 1기 신도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전국에서 투기꾼들이 몰려 부동산 자산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검찰은 이듬해인 1990년 2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에 착수했죠.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이루어졌다고 해도 가흔이 아닐 정도의 대대적 수사가 진행된 1990년과 1991년 당시 적발된 부동산 투기 사범은 1만 3천여 명, 구속된 사람은 987명에 이릅니다. 신도시 아파트 부정 당첨자 167명 가운데 당시 현직 공무원 10명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노태우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합니다. 열린 우리당은 집값을 잡으려면 주택을 더 공급해야 한다며 신도시 건설을 주장했고 노무현 정부는 2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죠. 12곳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총 45만 호의 주택이 지어졌습니다. 집값은 내렸을까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고 투기 바람이 전국을 휩쓸었죠. 투기 강풍에 정부는 부동산 투기 사범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노 전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한 2005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벌여 9,700명을 적발하고 이 중 300명을 구속했습니다. 그 당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 사건 수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구속된 투기 사범 중에는 공무원이 무려 27명이나 포함이 됐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직무상 알게 된 개발 애정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집단으로 매입한 뒤 형지를 불법 변경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LH 직원들의 사례와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기 신도시 사건도 큰 틀에서 1기와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뒤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왔고 대통령이 투기와 전쟁을 선포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3기 신도시 역시 6곳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죠. 과거 2차례나 단속과 적발이 있었음에도 3기 신도시에서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토지주택 정책 시행을 위임받은 LH 직원들, 그것도 고위 간부급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의 땅을 사들이고 보상액을 높이기 위해 나무를 심는 행위 등을 해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입니다. 해당 LH 직원들이 토지거래 과정에서 차명이 아닌 실명으로 거래에 나섰다는 점, 친인척을 대거 동원해 땅을 사들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장기간 지속해왔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 대상 범위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는 과거와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검찰이 아닌 정부가 전면에 나섰고 경찰이 주도권을 쥐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조사단 주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사건 이해 당사자가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셀프 조사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자체 조사가 아닌 국정감사나 검찰 조사를 요구하는 글과 함께 광명, 시흥,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비롯한 온라인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꼬는 게시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투기 근절, 집값 안정을 부르짖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됐으니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에 주택정책 불신으로 인한 민심 위반 조짐까지 문재인 정부가 큰 위기에 빠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논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신도시를 발표했고 그 후 부동산 투기는 극성을 부리면서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잔혹사가 되풀이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를 전해 듣고 LH 사태와 관련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실상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사실 변 장관은 시한부 장관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해 한동안 장관직을 수행토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임 장관 물색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변 장관의 실제 사퇴 시점은 4월로 늦춰지는 분위기입니다. LH 사장 시절에는 한 달 평균 7.4일만 본사로 출근해 직원들의 눈총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 부처를 이끌 만한 관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오래전에 입증된 것 아닌가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교양이나 도덕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상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쨌든 한국토지주택공사발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11일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 때 투기 의심 사례가 고작 7명이 추가되는데 거치면서 조사 불신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LH 직원 2명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까지 했습니다. 메가톤급 악재를 만난 청와대와 여당, 정부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연일 고강도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둘러싼 특검 도입과 검찰 수사 등 정치권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기 의혹 조사 대상과 지역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부동산 재산과 거래 신고 의무화, LH 조직 개혁 추진 등 전방위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투기 근절 대책은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투기 등 불법 행위 예방과 적발을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LH 직원들과 하위직 공무원들을 꼬리 자르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권력과 정보를 이용한 정권 실세들의 투기 연루를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투기와 의심 행위가 적발되면 직권 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